어머니, 수술비는 너무 많아요. 이건 택시비라도 쓰세요. 순간 거실 한켠에 300만 원짜리 골프채가 눈에 들어왔다. 반짝 냉기가 돌았습니다. 타워 팰리스 거실은 넓고 차가웠죠. 샹들리에 불빛이 유리잔에 부딪히며 짧은 울림을 냈습니다. 한정옥 할머니는 봉투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의 30년 된 특허가 180억이 되어 돌아온 그날, 그녀는 가짜 수술비로 자식들의 진심을 시험했습니다. 큰아들은 10만 원을, 둘째는 5만 원을 건넸고, 막내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살이 된 한정옥이라고 합니다. 인천 부평구 삼산동 반지하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 정태수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이 약했던 남편은 병원비를 아끼려 약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그렇게 떠났습니다. 반지하 방은 좁았습니다. 6평 남짓한 공간에 싱크대와 화장실이 붙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뿐이었습니다. 습기가 차면 이불도 눅눅해졌습니다. 그래도 월세 35만 원이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새벽 6시 저는 눈을 떴습니다. 관절이 욱신거렸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가는 게 요즘 제 아침 일과였습니다. 공과금 고지서나 전단지 정도였지만 그래도 확인하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1장, 그리고 두꺼운 등기 봉투 하나가 우편함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한전전자 주식회사라는 발신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였습니다. 30년 전 남편은 그 회사에서 심박 센서 특허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남편의 이름을 특허 발명자 명단에서 지워버렸습니다. 회사 업무로 만든 거니까 회사 소유라는 이유였습니다. 남편은 억울해했습니다. 순덕아, 내가 밤새 연구한 건데. 남편은 제 이름을 부르며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 곁에서 성수동 공방에서 납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게 30년 전 일이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특허권 정산 통보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발명자 유족 정산 금액 180억 3,200만 원. 숫자를 5번도 더 세어봤습니다. 180억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계단 난간을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당신 특허가.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에 남편의 기술이 세상에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의료기기용 심박 센서 특허, 글로벌 매출 기준 로열티 정산. 남편이 만든 그 작은 센서가 전 세계 병원에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이제야 저에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도 제대로 못 마셨습니다. 180억? 평생 본 적 없는 돈이었습니다. 월세 35만 원 내기도 빠듯했던 제게 갑자기 주어진 거액이었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아이들한테 말해야 하나. 큰아들 정민석, 둘째 정성민, 막내 정우빈. 세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 상무였고 둘째는 식당 체인 사장이었습니다. 막내만 쿠팡 야간 계약직으로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도 큰아들네는
바빠서요라며 잘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도 손님이 많아서요라며 전화 한 통이면 끝이었습니다. 막내만 퇴근 후 들러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 앞에서 내 아이들은 어떨까?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거액의 돈 앞에서는요. 그 말이 사실인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짜 수술비를 요청해보자. 5천만 원 정도면 되겠지. 급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큰아들 민석이에게 먼저 전화했습니다. 민석아, 엄마 좀 급한 일이 생겼는데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병원에 다녀왔는데 수술을 좀 해야 한대.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말끝을 흐렸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한 5천만 원 정도?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내일 한번 들르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둘째 성민이에게도 같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좀 힘들어요. 재료비가 너무 올라서. 성민이의 대답은 더 빨랐습니다. 제가 형이랑 상의해 볼게요. 역시 전화는 금방 끊어졌습니다. 막내 우빈이에게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힘든 걸 아는데 부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빈이는 제가 전화하지 않아도 저녁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우빈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뭔가 있으시죠? 말씀하세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며칠 뒤 시험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180억이라는 돈 앞에서 제 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저는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누가 진심을 보여줄까요? 사흘 후 큰아들 민석이네 찾아갔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타워팰리스 45평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거실 통창 너머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며느리 김서연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입가에만 걸려 있었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신발 여기 놓으시면 돼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죽 소파는 푹신했지만 제 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골프채를 닦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차 드릴까요? 서연이 물었지만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석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뭐. 그냥 바쁘게 살고 있죠. 민석이는 골프채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300만 원짜리 신상 드라이버였습니다. 지난주에 샀다고 자랑하던 물건이었습니다. 차가 나왔습니다. 루이보스 티백 하나가 컵 안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술 말씀하셨잖아요. 민석이가 골프채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급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빨리 하라고 하셨어. 담낭에 문제가 생겼다고. 거짓말이었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5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 엄마 통장에는 돈이 없단다. 민석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이는 주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저희도 요즘 힘들어요.
민석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에서 실적 압박이 심하고 애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요. 학원비? 제가 되물었습니다. 민주 수학 과외월 200만 원, 영어 학원 150만 원, 피아노 학원 80만 원. 서연이가 주방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애들 교육비 아시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들 교육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은 큰 돈이 아닐 텐데 민석이는 대기업 상무였으니까요. 그래도 엄마가 아픈데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형편이 되면 당연히 도와드리고 싶죠. 그런데 지금은 정말 어려워요. 민석이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만원권 10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반찬 사드시고 10만 원이었습니다. 5천만 원을 부탁했는데 10만 원이 돌아왔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 알았어. 저는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빈이한테는 물어보셨어요? 우빈이? 네, 우빈이도 이제 일하잖아요. 같이 부담하는 게 맞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쿠팡 야간 계약직이었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우빈이한테 돈을 요구하라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 알아서 할게. 현관문을 나서는데 서연이가 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니, 사실은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희 이번 달에 차 한 대 더 샀어요. 벤츠 E클래스요. 할부금이 한 달에 18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여유가 없어요. 서연이는 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섰습니다. 손안에 10만 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무거웠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이틀 후 둘째 성민이를 만났습니다. 인천 9월동 황금돼지 감자탕 본점 성민이가 운영하는 식당이었습니다. 전국 체인 17개 지점을 둔 제법 잘 나가는 사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성민이가 VIP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테이블 하나와 고급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매출 1위 지점 상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성민아, 감자탕 장사 잘 되나 보구나. 네, 요즘 손님이 많아요. 주말엔 웨이팅이 2시간씩 걸려요. 성민이는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3억 넘었어요. 감자탕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드세요, 어머니. 성민이가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저는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성민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수술을 좀 해야 할 것 같아. 담낭 때문에. 성민이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좀 필요한데 5천만 원 정도 빌려줄 수 있겠니? 성민이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재료비가 너무 올랐어요. 돼지 등뼈값이 작년 대비 40% 올랐고 야채값도 장난 아니에요. 인건비도 최저임금 올라서 직원 한 명당 월 250만 원씩 나가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8호 지점 내려고 대출을 5억 받았어요. 이자만 한 달에 500만 원이에요. 지금은 정말 돈이 없어요. 그래도 엄마가 아픈데.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머니, 형한테는 말씀하셨어요? 민석이는 애들 교육비 때문에 힘들다고 하더구나. 그럼 우빈이한테 말씀하세요. 우빈이도 이제 일하잖아요. 형제끼리 나눠야죠.
성민이의 말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성민이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권 5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드세요, 어머니. 약값이라도 보태시고. 50,000원이었습니다. 큰아들은 100,000원, 둘째는 50,000원. 제 아픔의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에는 성민이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포르쉐 카이엔 1억 2천만 원짜리 차였습니다. 지난달에 샀다고 자랑하던 차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안에 5만 원이 바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또 핑 돌았지만 이번에도 참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180억을 알면 어떻게 달라질까?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혹시 막내 우빈이도 형들처럼 변할까봐, 혹시 돈 앞에서 모두가 달라질까봐 그 두려움이 밤새 저를 괴롭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우빈이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저녁에 들러도 될까요? 드릴 게 있어서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그러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누가 진짜 제 아들인지. 다음 날 저녁 우빈이가 찾아왔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문을 열자 우빈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과일이랑 반찬 좀 사왔어요. 그래, 들어와. 우빈이는 낡은 운동화를 벗고 들어왔습니다. 양말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살짝 비쳐 보였습니다.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우빈이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이 아이에게까지 시험을 해야 하나.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병원에 다녀왔어. 네. 어디가 안 좋으세요? 우빈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담낭에 문제가 생겼대. 수술을 해야 한다고. 우빈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술이요? 큰 수술이에요? 응, 좀 큰 수술이야. 돈도 좀 들고. 얼마나 드는데요? 5천만 원 정도 필요하대. 우빈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형들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응, 얘기했어. 뭐래요? 민석이는 애들 교육비 때문에 힘들고 성민이는 재료비랑 대출 이자 때문에 여유가 없다더구나. 우빈이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도와주셨는데요? 민석이가 10만 원, 성민이가 5만 원. 말끝을 흐렸습니다. 우빈이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신데 고작 15만 원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너희도 다 사정이 있겠지. 저는 우빈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빈이는 아무 말 없이 방 한구석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였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우빈아. 어머니, 잠깐만요. 우빈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릴게요. 뭐? 5천만 원은 안 되지만 제가 모은 돈 있어요. 우빈이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계좌 잔액이 보였습니다. 2,150만 원. 이게 다 내 돈이야.
3년 동안 야간 수당 모은 거예요.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우빈이는 월급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중 야간 수당이 50만 원이었습니다. 3년이면 계산이 맞았습니다. 한 달도 빠짐없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안 돼. 이건 내 돈이잖아. 어머니 수술비가 더 중요해요.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든 구해볼게요. 형들한테 다시 얘기해볼게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빈아, 울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다 해결할게요. 우빈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습니다. 밤마다 상자를 나르고 물건을 옮기느라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형들한테 전화해 볼게요. 우빈이가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나 우빈이야. 어머니 수술비 말인데. 뭐? 나한테 왜 전화해? 형이 뭘 어떻게 해? 나도 힘들어. 민석이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형, 어머니가 진짜 아프시다고요. 알아. 그래서 10만 원 드렸잖아. 너도 일하면서 좀 보태. 막내가 뭐하냐?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우빈이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성민이었습니다. 형, 나야. 어머니 수술비 좀 도와줘. 우빈아, 나도 지금 돈이 없어. 대출 이자만 한 달에 500만 원이야. 너도 이제 돈 버니까 내가 좀 해봐. 성민이도 똑같았습니다. 형, 나 월급 250만 원이야. 형은 한 달에 3억씩 매출 올린다며. 매출이 뭐가 중요해? 남는 게 없어, 진짜. 전화가 또 끊어졌습니다. 우빈이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형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됐어, 우빈아. 괜찮아. 안 괜찮아요. 어머니가 아프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빈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죄송해요. 제가 돈이 더 있었으면. 아니야, 우빈아.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저는 우빈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진짜였습니다. 돈이 없어도 마음만은 진짜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우빈이가 진정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를 괴롭힐 순 없었습니다. 우빈아, 사실은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 2대였습니다. 동시에 멈춰서는 소리, 계단을 급히 내려오는 발소리, 2사람, 아니 4사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어머니, 민석이와 성민이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며느리 서연이와 성민이 아내 혜진이도 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180억이 진짜예요? 민석이가 소리쳤습니다. 특허 정상금이 진짜 들어왔어요? 성민이도 눈을 부라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어머니 통장 거래 내역 확인했어요. 한전전자에서 180억이 들어왔더라고요. 서연이가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공인인증서 제가 예전에 복사해뒀거든요. 건강보험 환급금 받으려고요. 서연이의 표정은 당당했습니다. 우빈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수님, 그게 무슨 짓이에요? 불법 아니에요? 불법? 우리가 어머니 계좌 확인하는 게 왜 불법이야? 민석이가 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수술은 거짓말이었죠? 우릴 시험한 거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당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래서 결과가 어때요? 우리 합격했어요? 성민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10만 원, 5만 원 줬으니까 낙제점이죠? 성민아, 입 조심해. 우빈이가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아? 어머니가 진짜 아프셨으면 어쩔 뻔했어. 닥쳐, 우빈아. 넌 2천만 원 줬으니까 합격이야? 그래서 180억 다 받으려고? 민석이가 우빈이를 밀쳤습니다. 형? 우빈이가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그만해.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내 쌍의 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빛. 아니, 민석이와 성민이의 눈만. 우빈이의 눈은 슬픔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180억 맞아. 너희 아버지 특허 정상금이야. 30년 만에 들어온 돈이지.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웠습니다. 그럼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삼형제가 나눠 가져야죠. 한 명당 60억씩? 맞아요, 당연하죠. 혜진이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도 아버님 장례식 때 돈 꽤 냈어요. 당연히 받을 권리 있죠. 저는 그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들. 지금 이 순간 가족이 아니라 낯선 사람들 같았습니다. 나가. 네. 다 나가라고. 우빈이 빼고 다 나가. 어머니. 민석이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우릴 쫓아내시는 거예요? 친어머니가? 그래, 쫓아내는 거야. 당장 나가.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석이와 성민이는 서로를 보았습니다. 서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우리 내일 다시 얘기해요. 내일도 없어. 당분간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네 사람은 마지못해 나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뭔가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러면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어. 변호사한테 알아봐야겠어. 유류분 청구하면 되지 않아? 차 시동 거는 소리. 두 대의 차가 떠나갔습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우빈이와 저 단둘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우빈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우빈아, 미안해. 너까지 시험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이해해요. 우빈이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형들이 왜 저래요?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변한 걸까? 돈이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 걸까? 아니면 원래 저랬던 걸? 제가 몰랐던 걸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80억이라는 돈 앞에서 가족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군지. 서랍을 열었습니다. 특허 정산 통보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다른 봉투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편지. 아직 뜯지 않은 봉투.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내일 열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지쳤습니다. 내일이면 답이 보일지도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석이와 성민이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죠.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들처럼 조용했습니다. 우빈이만 매일 들렀습니다. 퇴근 후 밥을 챙기고 청소를 하고 그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김치찌개 끓였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 2통의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민석이와 성민이.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자 유류분 반환 청구 사전 통지서, 법률 문장들이 빽빽했습니다. 상속 재산의 법정 지분을 요구함. 제가 죽기도 전에 두 아들이 제 재산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천장에 곰팡이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평생 허리 한번 못 펴고 살았는데 돌아온 건 법적 통지서였습니다.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남편 태수가 울던 날. 순덕아, 회사에서 내 이름 뺐어. 이제 특허는 회사 소유래. 그날부터 남편은 무너졌습니다. 말이 줄고 눈빛이 죽었습니다. 저는 대신 일어나야 했습니다. 성수동 공방에서 납땜하며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손끝은 화상으로 까맣게 탔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5해 전 떠났습니다. 순덕아, 미안해.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식엔 민석이도 성민이도 없었습니다. 우빈이만 3일 내내 곁을 지켰죠.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다르다는 걸. 그날 오후 전화가 왔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민석, 정성민 씨 대리인인데요. 유류분 청구 관련해서 120억을 지급하시면 원만히 해결될 겁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법적으로 권리가 있습니다. 그 말만 반복됐습니다. 전화를 끊자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 너무 많이 줬던 걸까? 아니면 너무 적게 줬던 걸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우빈이었습니다. 응, 들어와. 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또 우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우빈은 바닥에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읽는 내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들이 유류분을 요구했다고요? 이건 협박이에요. 괜찮아. 법적 권리가 있대. 무슨 권리예요?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우빈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형들한테 얘기할게요. 안 돼, 그러지 마. 이미 늦었어. 어머니, 저는 한 푼도 필요 없어요. 그냥 형들 주고 싶으면 다 주세요. 어머니만 건강하시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우빈아,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우빈은 라면을 끓여주었습니다. 끓는 물소리, 달걀 푸는 소리, 그 평범한 소리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알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열지 못했던 봉투.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열었습니다. 순덕아, 내가 떠난 뒤 이 편지를 읽겠지. 미안하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할 게 있다. 특허의 진짜 발명자는 너야, 순덕아. 심박 센서의 핵심 알고리즘, 그건 내 손에서 나왔다. 편지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눈물이 흐렸지만 글씨는 분명했습니다. 특허 발명자 한정욱.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마지막 빛이라는 걸. 그리고 내일 모든 것을 바로잡을 시간이 도착했다는 걸.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남편의 글씨는 떨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 쓴 것 같았습니다. 순덕아, 특허 발명자는 사실 너야. 1992년 겨울, 기억나? 내가 연구실에서 막혀 있을 때
내가 성수동 공방에서 새로운 회로 설계를 그려줬잖아. 손이 떨렸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남편이 연구실에서 돌아왔습니다. 순덕아, 센서 신호가 불안정해. 잡음이 너무 심해. 저는 납땜일을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회로도 좀 보여줘봐요. 남편이 펼친 설계도를 봤습니다. 여기 필터 회로가 잘못됐네요. 뭐가 잘못됐어? 증폭기 배치를 바꿔야 해요. 그리고 커패시터 값도 조정하고. 저는 종이에 새로운 설계를 그렸습니다. 남편은 그 설계를 가져가 다음 날 실험했습니다. 순덕아, 됐어. 완벽해. 전화 목소리가 들뜬 상태였습니다. 내가 천재야. 하지만 특허 출원할 때는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회사 규정이래. 배우자는 공동 발명자로 못 넣는데 남편이 미안해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나가도 괜찮아요. 우리 부부잖아요.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회사가 내 이름마저 빼버렸을 때 나는 내게 더 미안했어. 진짜 발명자는 너였는데 아무것도 돌려주지 못했으니까. 눈물이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재빨리 닦아냈습니다. 계속 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증거를 남겨뒀어. 1992년 12월 15일 내가 그린 회로도 원본. 내 연구 노트에 내 서명이 있어. 그리고 당시 작업일지도 보관했어.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 서류들은 우리 집 다락방 낡은 트렁크 안에 있어. 자물쇠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 924야. 편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순덕아, 이건 내 거야. 당당하게 찾아.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랑해.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증거가 있다는 것. 제가 진짜 발명자라는 증거. 남편이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우빈이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위쪽 선반에 사다리가 필요했습니다. 의자를 가져와 올라섰습니다. 천장에 다락방 입구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밀어 올렸습니다. 좁은 다락방이 보였습니다. 핸드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뒤편에 트렁크 하나가 보였습니다. 기어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트렁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물쇠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924. 찰칵.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먼지가 확 올라왔습니다. 기침을 참으며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낡은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제일 위에 파일 하나. 특허 개발 일지 마이너스 정태수.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파일을 꺼냈습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1992년 12월 15일자 일지. 오늘 아내 한정욱의 도움으로 신호 필터 회로 문제를 해결함. 다음 장에 회로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연필로 그린 선들, 커패시터가, 저항감, 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오른쪽 아래 구석, 회로 설계 한정욱, 남편이 적어놓은 메모였습니다. 그 옆에 제 서명까지 있었습니다. 1992, 12, 15, 한정욱.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동 발명 확인서. 남편이 직접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본인 정태수는 확인합니다. 심박 센서 특허 제심-XXXXXXOE. 핵심 기술인 신호 처리 회로는
배우자 한정욱이 설계하였음을. 아래 남편의 서명과 도장. 날짜는 1993년 1월 10일. 특허 출원 직후에 쓴 것이었습니다. 공증까지 받아놨습니다. 또 다른 봉투가 있었습니다. 한전전자 귀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뜯어보지 않은 봉투였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 정태수는 특허권 정산시 공동 발명자로 배우자 한정욱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청합니다. 첨부 서류가 이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떠나면서 보낼 기회를 놓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두려웠을지도 몰랐습니다. 트렁크 맨 밑에 USB 하나가 있었습니다. 순덕아에게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USB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모든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파일을 조심스럽게 안고 다락방에서 내려왔습니다. 의자에서 내려오는데 우빈이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우빈아. 깼니? 무슨 일 하세요? 새벽에.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자. 우빈이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조심하세요. 응, 걱정 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파일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제가 공동 발명자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순덕아에게 MP4 더블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5년 전 돌아가시기 직전 모습이었습니다. 야윈 얼굴, 힘없는 목소리.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순덕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지. 미안해, 먼저 가서. 남편이 기침을 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특허 정산이 있을 거야. 30년치 로열티가 유족에게 지급될 거라고 했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돈은 내 거야, 순덕아. 내가 만든 기술이니까.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걱정돼. 화면 속 남편이 잠시 멈췄습니다. 민석이랑 성민이. 저 애들은 돈 앞에서 약해. 어릴 때부터 봐왔어. 탐욕이 있더라고. 하지만 우빈이는 달라. 저 아이는 내 마음을 닮았어. 순하고 착해.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의 본성을. 누가 진짜 착한 아이인지. 순덕아, 부탁이야. 돈 때문에 아이들이 싸우지 않게 해줘. 하지만 탐욕스러운 사람에게 보상을 주면 안 돼. 그건 그 사람을 망치는 거야. 남편이 종이 한 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유언장이야. 공증까지 받아뒀어. 트렁크 안에 원본이 있을 거야. 다시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서류 사이에 봉투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뜯어봤습니다. 본인 정태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특허 정산금은 전액. 배우자 한정욱의 소유로 한다. 다만 자녀 중 배우자를 탐욕으로 괴롭히는 자는 상속에서 영구 배제한다. 공증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14일 남편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순덕아, 내 인생을 살아. 아이들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행복해야 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평생 고생만 시켜서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사랑해, 순덕아. 영상이 끝났습니다. 검은 화면만 남았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공동 발명 확인서, 연구 노트, 유언장, 그리고 USB.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진실을 아이들에게 알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120억을 나눠줄 것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석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집으로 와. 할 얘기가 있다. 성민이에게도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빈이에게는 따로 연락했습니다. 우빈아, 내일 일찍 퇴근할 수 있니?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가족회의를 할 거야. 형들도 오라고 했어. 알겠습니다. 제가 있을게요. 고맙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을 넣고 잠갔습니다. USB도 함께 넣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누가 탐욕스러운 사람인지, 누가 진심을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180억은 누구의 것인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끝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끝.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야 했으니까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용기가 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켜봐 주세요. 제가 잘할 수 있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50분. 반지하 방을 정리했습니다. 테이블을 닫고 의자를 펼쳤습니다. 서류들을 봉투에 담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우빈이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다 됐어. 그냥 앉아 있어. 우빈이는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얘기 하실 건데요? 곧 알게 될 거야. 이시정각.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 두 사람, 아니 네 사람. 민석이와 서연이, 성민이와 혜진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민석이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변호사 미팅이라도 다녀온 듯 했습니다. 어서 와.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앉아. 네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방 안이 좁았습니다. 7명이 앉으니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창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답답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성민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유류분 청구권 때문이면 변호사랑 얘기하시는 게 나을 텐데요. 아니야, 그것 때문이 아니야.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진실을 말하려고 불렀어. 진실이요? 서연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진실이요? 180억 원. 그 돈이 누구 거냐는 거지.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당연히 저희 거 아니에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특허니까. 자식들이 나눠 가져야죠. 그래, 너희 아버지 특허야.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저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걸 봐.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연구 노트가 보였습니다. 1992년 12월 15일자. 민석이가 집어들어 읽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연구 노트야. 그날 있었던 일이 적혀 있어. 성민이도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아내 한정욱의 도움으로. 회로 설계 한정욱. 소리내어 읽더니 멈췄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만드셨다고요? 그래, 심박 센서의 핵심 기술.
신호처리 회로는 내가 설계했어. 서연이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어머니가 무슨 기술을 아세요? 납땜이나 하시던 분이. 납땜?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 납땜 이랬지. 하루 12시간씩 너희들 밥 먹이려고. 하지만 그게 특허 개발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혜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동 발명 확인서. 너희 아버지가 직접 쓰신 거야. 공증까지 받아놨어. 민석이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눈으로 빠르게 훑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야. 1993년 1월 10일 특허 출원 직후에 작성했어. 너희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 진짜 발명자가 누군지. 성민이가 서류를 뺏어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내려놨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180억은 원래 내 거야. 너희 아버지 것도 아니고 당연히 너희 것도 아니지.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석이와 성민이가 서로를 봤습니다. 서연이의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혜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서연이가 일어섰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어머니가 돈 독차지하려고 만든 거라고요. 조작?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일까? 노트북을 열고 USB를 꽂았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순떡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민석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특허의 진짜 발명자는 내 어머니야. 화면 속 남편이 말했습니다. 심박 센서 핵심 기술, 내 어머니가 만든 거야.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민석이랑 성민이, 저 애들은 돈 앞에서 약해. 탐욕이 있더라고. 민석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성민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우빈이는 달라. 저 아이는 순하고 착해.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우빈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상 속 남편이 유언장을 보여줬습니다. 특허 정상금은 전액. 배우자 한정욱의 소유로 한다. 다만 자녀 중 배우자를 탐욕으로 괴롭히는 자는 상속에서 영구 배제한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똑딱. 민석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말이 막혔습니다. 너희가 뭐?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10만 원, 5만 원 준 거, 변호사 선임한 거, 유류분 청구한 거. 성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저는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너희 아버지 유언이야. 탐욕으로 어머니를 괴롭히는 자는 상속에서 영구 배제한다. 어머니,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유류분은 법. 저는 서연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법 얘기할래? 그럼 내가 원 발명자라는 것도 법정에서 증명해야겠네. 그건 서연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한전전자에 이 서류들 제출하면 특허권자가 바뀌어 나한테로. 그럼 너희는 한 푼도 못 받아. 민석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시려고요? 그렇게까지? 저도 일어섰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가짜 수술비로 너희를 시험한 게 잘못이야? 아니면 180억을 내 거라고 한 게 잘못이야? 저희가 잘못했어요. 성민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는 성민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너희 진심이 용서받을 만해?
혜진이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서연이만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눈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법적으로 다툴 거예요. 형수? 우빈이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사실이잖아. 법적으로 유류부는. 서연이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민석이가 서연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해. 왜요? 당신도 생각은 똑같잖아. 그만하라고. 민석이가 소리쳤습니다. 서연이가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석이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희가 돈 때문에 미쳤어요. 어머니가 아프신데도 10만 원밖에 안 드렸어요. 변호사까지 선임했고요. 민석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저는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두 아들, 고개 숙인 두 며느리,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우는 우빈이.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민석이와 성민이가 일어났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180억, 너희 주지 않을 거야. 알겠습니다. 성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신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어.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제안이요? 응, 제안. 너희가 진심으로 변한다면 기회를 줄 수도 있어. 어떤 기회요?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진심신탁? 내가 만든 제도야. 진심신탁? 매달 나를 찾아와. 돈 얘기는 하지 마. 그냥 얼굴 보러 와. 밥 같이 먹고 얘기하고 그냥 가족처럼 지내는 거야. 방안이 조용했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해봐. 그러면 생각해 볼게. 너희한테도 줄지 말지. 1년이요? 서연이가 되물었습니다. 그래, 1년. 짧지? 너희가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생각하면 1년도 짧은 거야. 민석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매달 찾아뵐게요. 진심으로? 네, 진심으로요. 성민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꼭 찾아뵙겠습니다. 좋아. 저는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더 있어. 뭔데요? 우빈이한테 사과해. 진심으로. 민석이와 성민이가 우빈이를 봤습니다. 우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안 괜찮아.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 아이한테 사과 안 하면 1년이고 10년이고 의미 없어. 민석이가 우빈이 앞으로 갔습니다. 우빈아, 미안해. 형이 정말 잘못했어. 성민이도 다가갔습니다. 나도 미안해, 우빈아. 형이 너무 심했어. 우빈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들, 세 형제가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들 가봐. 어머니, 가. 다음 달에 또 봐. 그때는 돈 얘기하지 말고 그냥 밥이나 같이 먹자. 민석이와 성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네 사람이 나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우빈이와 저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우빈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석이는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연이는? 애들 학원 때문에 바빠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말했습니다. 들어와. 거실에 앉은 민석이는 과일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사과 좀 사왔어요. 고맙구나. 하지만 봉투를 열어보니 마트 할인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대화는 짧았고 민석이는 핸드폰만 들여다보다 회의 핑계로 서둘러 떠났습니다. 며칠 뒤 성민이가 혜진과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감자탕 포장해 왔어요. 그래, 고맙다. 혜진은 웃었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이 반지 안은 너무 습해요. 건강에 안 좋으실 텐데. 이제 돈도 있으시잖아요. 좋은 데로 이사 가세요. 괜찮아, 익숙해. 그래도요, 몸 생각하셔야죠. 그때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해. 밥 다 먹었으면 가봐. 문이 닫히자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돈이 180억이나 있으면서 왜 저렇게 인색해?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돈이 중심이었다. 2달째 민석이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서연도 함께였습니다. 명품 가방이 눈에 띄었습니다. 민석이는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민주를 미국 유학 보내려 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1년에 1억 정도요. 내가 왜 도와줘야 하니? 서연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손녀잖아요. 180억 있으시면서 왜 이러세요? 돈 있는 거랑 너희 줄 거랑은 다른 문제야. 손녀한테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나가. 어머니, 당장 나가라고 했다. 문 밖에서 서연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봐요, 제가 뭘 했어요. 결국 다 막내 주실 거라니까요. 다음 날 성민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형 대신 죄송해요. 근데 저도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새 지점 오픈에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서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빌려주면 언제 갚을 건데? 2년 안엔 꼭. 안 돼. 어머니, 유언 잊었니? 탐욕으로 어머니를 괴롭히지 말라 하셨잖아. 저 탐욕 아니에요. 사업이에요. 사업이면 은행 가.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뒤 두 형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받아주세요.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필요 없어. 저희 마음이에요. 100만 원 주고 180억 받으려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반성하는 사람이 유학비, 사업비 얘기부터 하니? 둘은 아무 말도 못했다. 나가라. 민석이의 눈빛이 흔들렸고 성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계단 아래서 그들의 속삭임이 들렸다. 형, 이러다 우린 한 푼도 못 받아. 어머니가 우빈이만 챙기잖아. 결국 다 막내 주시겠지. 발소리가 멀어졌다. 창밖엔 민석이의 벤츠와 성민이의 포르쉐가 나란히 떠났다. 변하지 않았다. 한 달, 2달이 지나도 그날 밤 우빈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형들이 또 찾아갔어요? 응. 하지만 괜찮아. 형들이 변할까요? 모르겠다. 솔직히 모르겠어. 제가 퇴근하고 갈게요. 피곤할 텐데. 괜찮아요. 밤늦게 도착한 우빈은 치킨을 들고 왔다. 어머니, 같이 먹어요. 고맙다. 식탁 앞에서 그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돈 때문에 싸우는 거 보기 싫어요. 차라리 다 나눠주시고 마음 편히 사세요. 나는 우빈을 바라봤다. 그 눈엔 진심이 있었다. 우빈아, 탐욕에 보상해선 안 돼. 그건 그 사람을 더 망치는 거야. 네, 알겠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민석이와 성민이 얼굴이 떠올랐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아니면 이게 맞는 걸까? 새벽 2시 전화벨이 울렸다. 한정욱 여사님, 아드님 정민석 씨 보호자이십니까?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습니다. 혈중 0.15.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다. 어머니, 저 성민이에요. 가게가 불났어요. 18호점 누전으로 전소됐어요. 보험도 없어요. 다친 사람은 없어요. 그럼 됐다. 어머니, 5억이 날아갔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내일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갈 시간이었다. 다음 날 오전, 민석이와 성민이를 불렀습니다. 집으로 와. 둘 다. 네, 어머니. 두 사람은 초췌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민석이는 면허정지 통보서를 들고 성민이는 화재 증명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앉아.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형, 저 이제 어떡해요? 성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억이 날아갔어요. 대출 이자도 못 갚겠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음주운전으로 회사에서 징계받았어. 승진은 물 건너갔고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탐욕 때문이야. 민석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저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뭔데요? 너희가 나한테 보낸 내용 증명. 유류분 청구 통지서.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로 각자 500만 원씩 냈지? 그 돈으로 뭘 했어? 어머니를 협박했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이야? 저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너희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 탐욕으로 어머니를 괴롭히는 자는 상속에서 영구 배제한다. 어머니, 제발. 성민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기회 줬어. 근데 너희는 뭘 했어? 민석이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정욱 여사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법무법인 정담 변호사 이준혁입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민석이와 성민이가 놀란 얼굴로 봤습니다. 오늘 여사님을 대리하여 2가지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첫째, 특허권 진정한 권리자 확인 소송. 한전전자를 상대로 여사님이 공동 발명자임을 확인받겠습니다. 둘째, 유언 무효 방지 가처분. 두 아들의 유류분 청구를 차단하고 유언의 효력을 보전하겠습니다. 민석이와 성민이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이러실 거예요? 그래. 하지만 저희도 자식이에요. 성민이가 소리쳤습니다. 자식? 저는 일어섰습니다. 자식이 어머니한테 변호사 보내? 자식이 10만 원, 5만 원 쥐어줘? 그게 자식이야? 너희는 자식 자격이 없어.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준혁 변호사님,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잠깐. 민석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우빈이는요? 우빈이도 자식인데 왜 우빈이한테만 주시는 거예요? 우빈이는 달라.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빈이는 2천만 원을 줬어. 3년 동안 모은 전부를. 너희는 15만 원 줬지.
그건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야. 우빈이는 진심이었어. 변호사가 서류에 사인을 받았습니다. 여사님, 이제 법적 절차가 시작됩니다. 두 분은 유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석이와 성민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면서 성민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후회하는 건 너희야.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여사님, 힘드셨죠? 네, 좀 힘들었어요. 잘 결정하셨습니다. 법은 여사님 편입니다. 변호사가 나간 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우빈이었습니다. 어머니, 형들한테 무슨 일 있어요? 응, 조금. 형들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가 변호사 선임하셨다고. 그래, 맞아.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제가 퇴근하고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늦게 왔지만 결국 왔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석이와 성민이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우빈이를 통해 소식만 들렸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들이었습니다. 어머니, 큰형이 회사에서 잘렸대요. 뭐? 음주운전건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결정했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둘째 형은요? 가게 3개를 닫았대요. 대출 이자를 못 갚아서 채권자들이 압류했대요. 형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날 밤 민석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파산했어요. 집도 넘어가요. 아이들 학교도 옮겨야 해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민이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가게 다 문 닫았어요. 빚만 8억 남았어요. 개인회생 신청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일주일 후 우빈이가 심각한 얼굴로 왔습니다. 어머니, 형님들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왜? 형수님이 애들 데리고 친정 갔대요. 둘 다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탐욕 때문에 형들이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네, 진짜 후회하는 것 같아요. 우빈아. 저는 우빈이를 봤습니다. 후회는 늦었어. 이미 선을 넘었어. 한 달 후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한정욱의 청구를 인용한다. 특허 제심-XXXXXO의 공동 발명자는 한정욱임을 확인한다. 피고 정민석, 정성민의 유류분 청구를 기각한다. 피상속인 정태수의 유언은 유효하며 상속 배제 조항은 적법하다. 변호사가 전화했습니다. 여사님, 승소하셨습니다. 180억 전액이 여사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전전자에서 추가 정상금이 나온답니다. 30억 정도 더요. 210억?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이가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들어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석이는 몰라보게 야위었습니다.
수염도 덥수룩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 잃었어요. 집도, 차도, 직장도, 서연이도 떠났어요. 애들도 못 보고 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완전히 미쳤었어요. 알고 있어. 어머니가 시험하신 거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근데 저는 더 탐욕스러워졌어요. 민석이가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소용없어.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기회는 여러 번 줬어. 알아요. 저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민석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 기다릴게요. 민석이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성민이도 찾아왔습니다. 역시 혼자였습니다. 손에는 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카네이션이었습니다. 시들어가는 꽃이었습니다.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어요. 한 송이 남겨서 가져왔어요. 그래. 아버지한테 용서 빌었어요. 제가 아버지 가르침을 다 저버렸다고. 성민이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다 잃었어요. 가게도, 차도, 집도, 혜진이도 이혼 얘기예요. 근데 가장 아픈 건 어머니를 잃은 거예요. 돈보다 어머니가 소중한 걸 이제야 알았어요. 늦었어. 알아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성민이가 꽃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머니께 짐이 되지 않을게요.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설게요. 그래.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아들이 될게요. 성민이가 나갔습니다. 카네이션만 남았습니다. 시든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꽃을 들어 올렸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제가 잘한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편해졌습니다. 두 아들이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가족을 잃었다는 것을, 탐욕의 대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네이션을 화병에 꽂았습니다. 시들어도 꽃은 꽃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석이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영업팀 대리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상무 시절의 3분의 1이었습니다. 성민이는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하루 종일 음식을 배달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두 사람은 매달 찾아왔습니다. 돈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고 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세 아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석이가 김치찌개 냄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끓였어요. 나는 파전 부쳤어요. 성민이가 접시를 들어 보였습니다. 예전에 가게에서 하던 방식대로요. 저는 과일 깎았어요. 우빈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머니. 좁은 반지하에 네 사람이 앉았습니다. 테이블은 비좁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민석이가 김치찌개를 떠서 드렸습니다. 맛있네. 정말요? 다행이다.
파전도 바삭했습니다. 과일도 달았습니다. 음식 맛보다 더 좋은 건 함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작은 가게 하나 열었어요. 그래, 네, 김밥 천국이요. 혜진이랑 같이 운영해요.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잘했네. 돈 많이 못 벌어도 괜찮아요. 그냥 성실하게 살려고요. 민석이도 말했습니다. 저도 서연이랑 다시 만나고 있어요. 이혼은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애들도 이제 다시 만나요. 주말마다요. 우빈이가 웃었습니다. 형들 많이 변했어요, 어머니. 그러게.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세 아들이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부엌에서 들렸습니다. 형, 그릇 좀 제대로 닦아요. 알았어, 알았어. 둘째 형, 물 너무 세게 틀지 마세요. 저는 소파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설거지가 끝나고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얘들아, 네 어머니, 오늘 너희한테 줄 게 있어. 세 아들이 긴장한 표를 지었습니다. 돈은 아니야.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3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단 설립 서류야. 재단이요? 한정옥 장학재단. 210억으로 만들었어. 세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 재단은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 거야.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그 아이들 학비를 지원할 거야. 민석이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전부 다요? 응, 전부. 그럼 어머니는요? 나는 월세 35만 원이면 돼. 연금이랑 합치면 충분해. 성민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대단하세요. 그리고 너희 셋. 저는 서류를 한 장씩 나눠줬습니다. 재단 이사로 임명했어. 저희를요? 그래, 너희가 이래. 무보수로. 세 아들이 서류를 받습니다. 이사 정민석, 이사 정성민, 이사 정우빈.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장학생을 선발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찾아. 너희 아버지가 바라던 거야. 우빈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민석이와 성민이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돈은 쓰는 방법이 중요해. 나한테 쓰면 한 세대로 끝나. 하지만 아이들한테 쓰면 수백 명의 인생이 바뀌어. 알겠습니다, 어머니. 민석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요.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일을 하겠어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재단 운영 계획, 장학생 선발 기준, 미래의 꿈들. 어머니, 이제 어디로 이사 가세요? 우빈이가 물었습니다. 이사? 왜? 이 반지하는 너무 습해요. 좋은 데로 가셔야죠. 아니야, 여기가 좋아. 왜요? 여기서 너희 아버지랑 살았어. 추억이 있는 곳이야. 떠날 수 없어. 세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희가 자주 올게요. 그래, 자주 와. 밤이 깊어졌습니다. 세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갈게요. 조심해서 가. 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현관문 앞에서 민석이가 뒤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저도요.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우빈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저는 세 아들을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세 아들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이겼어요. 돈한테 지지 않았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하늘에서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첫 장학생 면접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이 함께 왔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꿈이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도와주자.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야. 성민이가 웃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거 나누자. 우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진짜 부자는 따뜻한 마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